자, 우리 TAT 2급 교재 253페이지에 있는 분계 연습을 이번 시간에도 10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자, 미납된 부가가치세 500만 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24,000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다. 단 미납된 부가가치세는 미지급세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500만 원을 2기 확정 때 납부를 못한 모양입니다. 2기 확정이면은 1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돈이 없어서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2월이나 3월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만 여기 가산세가 그렇죠 24,000원 붙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시한 대로 24,000원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산세는 자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세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미지급세금 또 차변에 세금과 공과 대변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21번은 차변에 미지급 세금 땡땡 세무서가 될 텐데 거래처는 뭐 지금 알 수는 없고요. 500만 원이 부채 감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은 이제 보통예금이 한국은행 거래처로 해서 5,024,00 24,000원 포함해서 빠졌겠죠. 그리고 차변은 세금과 공과 24,000원. 네, 이렇게 세금과 공과 금인가요? 네, 21번 이처럼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마지막 문제라고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로 가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공장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하였다. 그중 토지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토지 매입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토지를 다음과 같이 매입했는데 취득 관련 세액과 중개수수료는 현금으로 주고 토지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하고 보통예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고요. 토지대금이 보통예금이고 취득세하고 중개수수료는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하나로 묶어야 되죠. 모두가 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22번은 차변은 그냥 토지 하나죠. 5,2 60만 원. 대변이 두 가지.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5천만 원이고요. 현금이 26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할 토지를 기흥개발로부터 구입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지출이 발생하였다.
토지를 산 거죠. 이것도 토지 금액은 5천만 원, 선지급한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액 4,500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요. 중개수수료 80만 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2만 원을 차감한 잔액 7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네, 중개수수료를 주면서 원천징수했네요. 그럼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그죠? 네,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아마 이 중개한 사람이 중개 사업자가 아닌 모양이에요. 네, 중개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자면은 기타 소득이 아니죠.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근데 우리가 이게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중개를 했는데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한 게 아니라 뭐 동네 주민이 이렇게 중개했다든가 그래서 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얻게 되면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리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기타 소득 원천징수해서 기업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토지 대금은 5천만 원인데 500만 원은 미리 준 겁니다. 오늘 준 것이 아니고. 예, 그리고 오늘은 잔액 4,500만 원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거예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차변에 토지로 와야 되는 것은 이 5천만 원하고 그리고 중개수수료인데 선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했다. 그러면 이 계약금 지급할 때 이거를 토지로 잡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계약금 지급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차변에 선급금, 대변에 뭐 현금이나 보통예금으로 이체시켜 줬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까? 그걸 사실은 확실히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주면서 토지로 회계 처리를 미리 해놨다면 이번에 토지로 잡을 것은 4,500만 토지로 잡아야 되고, 그죠? 그것이 아니라 토지 계약금을 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면 오늘은 이 선급금 대변에 가서 자산 없애주고 대신에 500만 원을 토지로, 그래서 토지를 5천으로 잡아야 돼요. 예,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료를 뭐 우리가 지금 이거는 백데이터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약금 준 거를 조회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계약금을 지급할 때 선급금으로 처리했다. 토지로 처리 안 했다. 라는 가정에서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급금 처리로 했기 때문에 오늘 잔금을 주면서 토지를 전부 5,080만 원을 자산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이 보통예금이 4,500이 되고 선급금이 500이 되고 이건 이제 땡땡 거래처겠죠. 그리고 예수금이 2만 원이 되고 그리고 현금이 78만 원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분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당사는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대개발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3억에 일괄 취득하였고 대금은 전자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단 취득 당시 건물의 공정가치는 1억 6천만 원이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8천만 원이었으며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대적 시장가치에 따라 안분하며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3억에 샀는데 공정가치는 1억 6천이고 토지가 8천이면 건물과 토지가 말이죠.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토지를 3억에 샀다. 그러면 이걸 3억을 말이죠. 3억을 이거 다 합쳐도 2억 4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 비율 여기 보니까 시장 가치에 따라서 안분하라 이랬어. 시장 가치에 따라서. 자, 그러면 또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군요. 자, 24번은 먼저 우리가 토지로 얼마를 봐야 될까? 이거 계산을 토지 취득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3억 원을 곱하기 토지의 공정가치 8천만 원 앞에 80만 쓰죠. 앞에 80만 나누기 240 이렇게 하면 되죠. 자, 100만 단위로 했을 때 토지의 공정가치는 80이고 건물의 공정가치는 160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240분의 80 이게 토지의 취득금액을 토지 건물 합쳐서 3억에 샀을 때 안분 계산한 금액이 되죠.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볼래요? (1억 원) 나오네요. (1억 원) 나오면 건물은 계산하고 말 것도 없죠. 예. 건물 취득 금액은 뭐 계산까지 할 것이 없네요. 그죠? 예. 1억 원이면 건물은 2억 원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득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다가 분계를 이제 해야죠. 토지가 1억 원, 차변에 건물이 2억 원, 그리고 자, 대변은 뭐가 될까요? 개정 과목이? 지급음이 되겠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다고요? 틀렸습니다. 지급음이 아니에요. 미지급금입니다. 자, 왜 지급음이 아니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저기에서 말이죠. 매입 채무에서 매입 채무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보험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입 채무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 매입 채무라는 것은 그 재고 자산 있죠? 재고 자산, 상품이나 원재료 같은 거. 재고 자산을 신용으로 매입한 채무예요.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한 채무다 이거예요. 근데 외상은 그냥 외상이고 지급어음은 어음으로 약속하면서 외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회사가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부동산 매매업은 아니죠. 예. 만약에 이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지금 이와 같이 건물과 토지를 샀다면 지급어음이 맞아요.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이나 토지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어음으로 샀으니까 지급어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옥으로 사용한다 이거야. 예. 재고자산이 아니고 유형자산인 거죠.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네,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거. 네, 24번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저거 같은 네. 경우는 도전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따로 어음 현황에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네. 그냥 네네네. 그 만기에서 받을 때도 그냥 미지급금 한계에서 현금 받는 거예요. 네네. 회계적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네. 자, 다음은 2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제품 창고 건설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는 1억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철거 비용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건물을 산 게 아니라 부지를 산 겁니다. 예. 왜 알 수 있냐면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서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했는데 그 건물을 창고로 쓸 바에는 건물을 철거할 리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어차피 건물값을 치르고 산 게 아니에요. 예, 땅을 보고 산 거예요. 땅을 보고. 그래서 25번과 같은 거래는 이 모든 비용을 전부 토지 취득 원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토지가 1억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건물 산 건 아니에요. 1억 500.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은 1억 원이고 현금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다음 2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6번의 문제를 보면 사용중인 공장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했다. 철거 당시에 기존 건물의 취득금액 및 감가상각 누계의 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이거는 건물을 처분한 걸로 해야 돼요. 자, 아까는
창고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샀는데 거기에 있었던 건물을 이제 창고를 지어야 되니까 철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토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건물이 있는 자리에다가 건물을 새로 지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철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취득 우리 회사에 건물이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해 버렸으니까 건물을 어때요? 대변에 적어서 제로로 만들어야죠. 처분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건물의 취득 금액은 1억 원이고 철거 당시 감루가 8천만 원입니다. 예, 철거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한 것이. 그리고 철거 비용은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자, 차변에 새로 신축하기 위한 거니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야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차변은 300만 원 돈이 나왔으니까 대변은 건물을 철거했으니까 건물이 가야 되겠고 1억 원짜리 건물 철거한 거예요. 그리고 차변의 감루 감가상각 누계액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그러면 장부 금액이 이게 그 2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 장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죠. 2천만 원이. 자, 300만 원 철거비는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답지 한번 궁금한데요. 맞았을까? 이렇게 안 했네요. 비용 처리해 보냈네. 비용 처리. 요 철거 비용을 저는 새로 건축을 시작하기 위한 자산으로 잡았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건설 중 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뭐 철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철거 비용부터 새로 짓기 위한 건물에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아니랍니다.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보질 않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하다가 그냥 300만 원 포함하자. 단기 비용 처리하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떤 기업 우리 회사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건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철거 비용을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한 취득자산 원가에 넣어도 그렇게 틀린 회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단기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냥 유형예산 처분 손실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자, 앞으로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도 이렇게 알아두세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혹시 그 철거 비용이 들어가면 유형예산 처분 손실에다가 가산시켜라.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형예산 처분 손실에 그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가산시켜라. 네, 하여튼 좀 보고 싶었어요. 이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좀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7번 보유 중인 사업용 토지 일부분을 부산산업에 4천만 원에 매각을 하고 장부 금액은 2,300인데 대금은 부산산업에 전기 2월 외상 매입금 1,500만 원과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업에 쓰고 있는 이 토지가 있는데 그거를 4천만 원에 부산산업에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4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상계 처리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가 됐죠? 27번 문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27번 번개는 차변의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감소가 얼마가 발생하냐면 1,500만 원 부채 감소가 되죠. 이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부산산업. 그리고 차변에 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죠. 한국은행, 그죠? 4천에서 1,500 빼면은 2,5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4천만 원에 매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대변은 토지가 되겠죠. 토지가 4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지. 취득금액을 처리해야죠. 토지 2천만 원. 2,300. 자, 그러면 토지 2,300만 원짜리를 4천에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1,700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장부금액의 의미는 그겁니다. 이 토지를 처음에 이 돈에 산 거예요. 장부금액, 취득금액인 거죠. 사가지고 사업에 쓰고 있다가 마침 거래처인 부산산업이 이 토지를 산다 그래가지고 4천만 원에 팔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4천만 원에 팔면서 우리가 부산산업으로부터 외상 매입한 게 1,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산업에서는 1,500 까고 2,500만 입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500은 부채 감소로 처리하고 2,500은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죠. 대변에 토지는 자산 감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수익 발생이 되는 거죠. 네. 자, 27번 문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28번의 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8번은 또 무슨 문제인가요? 전년도 말에 내용 연수가 경과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승용차를 폐차 대행업체를 통해 폐차시키고 당해 폐차 대행업체로부터 고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자 차변의 현금부터 일단 정리해 볼까요? 만원, 10만 원이 아니라 현금 만원. 자, 차량을 폐차하면은 차변에 감루도 와야 되겠죠? 감가상각 누계액 8,499,000이 오는 거죠. 감루 없어지고 또 대변에 차량 운반구 자산 감소시켜야죠. 취득금액으로 8,500,0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봐서는 1,000원이 장부금액인데 1,000원이 장부금액인데 만 원을 받았으니까 만 원을 받았으니까 지금 차변 합계가 85만 9,900원이죠. 850만 859만 9천원 아니다 850만 9천원. 네. 그러니까 여기 9천원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9천원이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9천원. 자, 장부금액 1,000원짜리였습니다. 장부금액 1,000원인데 그냥 폐차를 했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0원이 발생해야죠. 원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장부금액 1,000원짜리를 갖다 폐차시켜 버렸으니까 근데 돈을 받게 됐어요. 만 원. 고철비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익이 9,000원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만 원이 된다. 아니 9,000원이 된다. 28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29번 문제 볼까요? 자, 29번은 어떤 거래인가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회계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자본화 대상이라는 건 자산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현재 건설 중이다. 자, 공장을 건설하는데 건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신한은행에서 돈을 차입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공장인가요?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 지을 때 차입했던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오늘 발생한 거예요. 250만 원. 그래서 이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가지고 신한은행에가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 내용은 그거예요. 차입금에 대한 이 이자는 이자 비용이 아니다.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 말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이자 비용으로 하면 안 돼요. 예, 자본화 대상 요건 하면 건설 중인 자산 25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한국은행 2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이자 비용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 자본화 대상 요건이 충족된 내용이라면은 그 이자는 자산 처리한다. 그래서 지금은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산의 이름은 건설 중인 자산이 된다. 공장이 완공되었는데 자본화 대상 요건에 충족됐다. 그러면 건물로 하면 되고요. 지금은 공장을 건설 중이다라는 것은 건물로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건설 중이다는 것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30번 문제. 업무용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완전히 소실되었다. 소실 전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차량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해당 차량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대요. 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거 불에 타버렸으니까 처분한 걸로 처리해야 되겠죠? 네, 처분한 걸로. 그래서 30번도 그냥 차량 운반구 대변에 가시고 차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에 2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비용을 말이죠. 처분한 것처럼 대변의 자산 감소, 차변의 감루가 오는 것은 맞는데 이게 폐기 처분했다, 아까 폐차 처리했다 그러면 처분한 걸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기록하는 게 맞는데 이 1,800만 원이 말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거 이런 것은 재해와 관련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해 손실로 해야 됩니다. 영업의 비용에 재해 손실이라고 있어요. 900번대 코드예요. 900번대. 재해 손실 1,800만 원. 네. 재해 손실로 처리하시면 돼요. 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는 데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실이 된 시점에서는 이렇게 재해손실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재해손실이 차변에 차변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보험료 수익은 대변에 따로 잡히는 거예요. 보험료 청구해가지고 보험료가 들어오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는 보험료 수익, 보험금 수익 이렇게 잡아주면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0번까지 오늘은 여기 분계를 10개만 또 했습니다. 30번까지. 자, 우리가 TAT 2급에서 일반전표 입력은 아주 다양한 형태의 거래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분계를 다양한 유형으로 지금 분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개 30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무로 해야 되죠. 그래서 10분간 쉬었다가 네, 여기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